걸 해가지고 그게 뭐 여야 간에 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사안에 한정해서 그렇다면 그건 저도 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뭐 같이 뭐 합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우려했던 거는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개인의 문제나 어떤 도덕성에 관한 어떤 검증은 아예 뭐 비공개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좀 국민들도 수용하기가 이제 어려울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저도 그런 방식이라면 제한적인 방식이라면 거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동감인 게 이걸 아주 넓게 그냥 비공개를 인정하는 거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건 얼마든지 뭐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청문위원들이 보도 자료를 청문회 하기 전에 뿌립니까? 그 언론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그거 왜 내보냅니까? 청문위원들이? 왜 꼭 내보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라든가 추측성 보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공직 후보자를 매도하는 것 이런 것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냐 이거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이런 거 내보내서 한 건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참 언론에서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하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답답한데요. 이게 워낙 그런 보도 자료를 낼 때는 자료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 그런 걸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건 보도 자료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다 이렇게 흘려주죠.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언론이 확인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보도 자료를 내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책임 또 법률적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이렇게 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확정된 사실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질의 답변을 하기 어려운 거. 그렇지만 확인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번 사례도 보면 항공권 깡은 사실과 다른 것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항공권 깡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서 보냈단 말이죠. 다 그건 이미 항공권 깡 한 거로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을 항공권 깡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 줄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문회가 끝나면 청문회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죠. 청문회 보고서 만들기 전까지는 뭐 일체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다라든가 이와 같은 합의는 불가능한 건가요? 왜 청문회 도중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보도자료 내신 걸까요? 문제는 저는 이건 뭐 여야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통상적으로 항상 해오는 이제 그런 이제 청문회 방식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 그러니까 거죠. 그게 제도적인 개선점으로. 아니 근데 보도자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의에서 그 의원이 실제로 발언을 할 내용 이거를 사전에 이제 이를테면 언론에 좀 사전에 이제 좀 서비스하는 기사를 이제 쓸 수 있도록 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사전에 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측만을 가지고서 의혹이라 해서 내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어차피 그게 이제 그 회의에서 발언을 할 내용이라면은 실제로 뭐 보도자료 낸 것 중에 발언을 안 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몇가지 했는데 제가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발언 안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언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자꾸 이제 저도 뭐 지금 뭐 여야 뭐 불문하고서 제도적인 개선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대안이 필요한 보도 자료를 내려고 한다면 예. 청문회 이름으로 공동으로 차라리 작성해서 내는 것은 모르겠으나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하기 전에 사전에 의혹을 갖다가 보도 자료로서 이렇게 배포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이 청문회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봐 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도자료는 의원들 고유의 활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된 사실을 그렇게 내보내기도 하고요. 이 질문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짧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 언론에 알려야 될 것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의원들이 모든 활동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시 모든 활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의원님 그래 하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낼 때 대단히 신중하게 하고 또 본인에게 반드시 변수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에 대해서 해명한 자료를 내달라 그런 다음에 그 해명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본인한테 해명할 기회도 안 줍니다. 일단 본인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본인한테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의혹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하게 한단 말이죠.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청문회 의원들이 모두 몇 분이나 계신다고 하셨었죠? 보통 청문회가 열리면
여야가 보통 몇 명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회법에 13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명이요. 현행법에. 예. 그 13분이 뭐 여야 합해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수는 아닌가요? 왜 13분이 됐나?